언급하신 그대로예요. 방패인데 막지를 못해요. 딱 그거야. 수비가 불안하다.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죠 이제. 아 그쵸. 예, 문제는 창을 방패를 막았다 쳐. 축구는 골 넣어야 스포츠 그쵸. 아닙니까? 그렇죠. 박대훈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이 팀은 진짜 누가 봐도 에이스인 선수를 조심할 게 아니라 뜬금없는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 박대훈 현재 0득점. 이번 주 일요일 경기입니다. 대구 IM뱅크파크에서 14라운드 대구와 서울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지난 6라운드에서 극적인 동점골과 역전골로 이제 서울이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는데 사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두 팀 다 그렇게 뜨겁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차갑게 식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팀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못 뚫는 창, 아무것도 못 막는 방패에 아주 가슴이 웅장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이 무딘 창 끝을 가진 서울의 공격이 과연 대구의 방패를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면은 대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불안해.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최근에 3백으로 전환한 이후에 거의 7명이서 수비를 하는 느낌인데도 수비력이 좀 실점률이 높아요. 언급하신 그대로예요. 방패인데 막지를 못해요. 딱 그거야. 수비가 불안하다. 그러니까 기대 실점이 21점인데 이것도 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기대 실점 21점. 근데 보통 기대 실점이 이 정도면 좀 낮아야 되거든. 한 뭐 17점, 18점 솔직히 그것도 높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마진이 없이 21실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조합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게 많아 보여요, 이 팀이. 왜냐면 최근에 이 팀 나오는 선수들 보면은 FA컵 안양전 때는 이원우 선수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김현준 선수, 그러니까 이원우, 김현준, 카이오, 박진영 이렇게 넷이 지금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예. 냉정하게 카이오 선수 빼고는 전부 다 어립니다. 02년생 이럴 거예요. 그리고 김진혁 선수는 지금 피로골절이라고 하고. 사실 이게 어린 건 문제가 아닌데 주전을 나올 만큼의 그 경험치나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좀 내가 보기에는. 또 정우재 선수가 이번에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력상 크게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예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수비력이 불안한 상태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이 팀은 지금 중원에 대한 통제력이 좀 부족해요. 물론 지금 심지어 라마스 세징야가 못 나오는데 맞아요. 라마스 세징야가 심지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볼간수가 능하지 활동량을 기반으로 막 부수고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있을 때도 심지어 3백으로 바꾸면서 좀 이렇게 갇혀서 맞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팀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나머지 자원들 생각하면 한종무, 뭐 박대훈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정치인, 장성원, 뭐 황재원 다 사이드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사이드에서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가고 나름 좀 쳐준다는 세징야나 라마스도 결국 만약에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들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 저희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경합률이 좀 괜찮은 지표로 한 반반을 가져간다고 나와요 보통. 그럼 도대체 어디서 문제일까 하면은 이제 수치로 좀 증명되어 있는 게 또 패스 정확도가 좀 많이 낮아요. 80%가 안 넘어요. 한 77, 8%. 근데 보통 상위권 팀들은 80%를 넘긴단 말이에요. 이 5% 차이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100번 패스했을 때 5번을 날려먹는 더 하고 덜 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의 패스가 보통 한 경기당 170 몇 개 패스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10개 10개 넘게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더 유의미한 수치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패스 정확도인데 심지어 뭐 딸깍으로 어쨌든 지금 잘 해오고 있는 것처럼 안정화가 되는 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공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수비 조합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물론 쉽진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통제를 해야 하는 선수들이 좀 있죠. 그냥 외국 선수들이 워낙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약간 최근에 세징야는 못 나오고 있죠. 다쳐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라마스하고 이제 에드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에드가 득점 2득점 했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그게 하나가 자책골이었지만 1-1이라서 0이 돼버렸지만 가닥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중원이 강한 팀이잖아요. 저 최근에 약간 그 류제문도 폼 좋고 황도현은 계속 폼 좋고 이 둘이 이제 라마스랑 이제 그 에드가 상대로 얼마나 버텨줄지 좀 봐요. 근데 문제는 류제문은 좀 피지컬적으로 괜찮긴 한데 황도현이 아직 그 사이즈나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한 편이라서 약간 그 그렇죠. 어떻게 경험을 잘 해줄까가 문제고. 그리고 약간 그 뚝배기 공격수 통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전문가 두 분 계시죠. 팀에 김주성 선수하고 야잔 선수 경합률이 미쳤어요. 미쳐날 때입니다. 거의 경합률 막 공중경합이었나 지상경합이었나가 막 100%씩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그 기억을 따져도 뚝배기 공격수 약간 그 팀의 주포한테 골을 먹힌 적은 지금 없어요. 맞아요. 콤파뇨도 막아냈고 맞아요. 주민규도 막아냈고. 그리고
우리 얘기를 좀 해야겠죠 이제. 아 그렇죠. 예, 문제는 창을 방패를 막았다 쳐. 축구는 골 넣어야 스포츠 그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으로 존나 찔러야 해요. 근데 우리 투톱이 누구다? 안양전 대전전 거치면서 이제 우리 뭘 찾아냈어요? 정한민. 정한민을 찾아냈죠. 투톱의 임무 분담자가 좀 잘 갈라졌어요. 정한민이 버텨주고 링가드가 침투하는 거지. 그쵸. 근데 문제는 대구 같은 경우 이제 그 수비진 강한 분 하나 계십니다. 카이오라고. 아, 카이오 맞아요, 키가 맞아요. 191이에요. 근데 이분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왜? 수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3명이서 한다. 그리고 또 수비가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 카이오 선수가 가진 무력만으로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왜냐면 김진수 선수를 보면 그게 답이 나오죠. 김진수 선수 음. 신장이 크지 않지만 그 최근에 수비 지표가 굉장히 다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지금 현재 각 팀 어떤 그 상황이나 좀 어떤 그 주요 선수들 같은 것도 쭉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서울이 3승 6무 4패, 승점 15점, 9등. 최근 패패패 무무. 심각하죠. 10득점 12실점. 심각하죠. 대구 아까 말했다시피 3승 2무 8패, 승점 11점. 여기도 심각하죠. 리그 기준 패패 승패무. 16득점 21실점입니다. 서울은 대전전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결국 뭘 못 찾았다? 득점왕을 찾지 못했다. 그쵸. 우리는 어쨌든 결국 득점이에요. 25개 슈팅 때리면 뭐합니까? XG가 1.84 나오면 뭐합니까? 심지어 골이 안 나와요. 25개를 때렸음에도 1.84가 나온 것도 높은 수치가 아닌데 여기서도 골을 못 넣었다. 결국 가져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연속성입니다. 연속성. 안양전에 비해서 대전전에서 모든 지표들이 괜찮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안양전에는 공격 진영 패스가 84개, 중앙 지역 패스가 249개, 수비 지역 패스가 131개, 총 패스가 464개였고 지난 대전전은 공격 진영 패스가 74개, 중앙 지역 패스가 195개, 수비 진영 패스가 86개, 총 패스가 355개. 총 패스 개수가 줄었어도 공격 진영 패스의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아래보다는 위에서 좀 놀아보겠다. 안양전에서는 페널티 박스 내부에서 슈팅이 4개밖에 없었지만 대전전에서는 페널티 박스 내부에서 12개를 만들어냈죠. 이것도 결국 작업 자체가 확실히 좋아져서 짜임새 있게 어쨌든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수치다.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도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죠. XG 값이 0.1이 넘는 슈팅이 어쨌든 5-6개 있었고 늘어났다. 0.2가 넘는 슈팅도 심지어 그러니까 있었고. 저는 그때 부정적으로 봤지만 뭐 어쨌든 그 늘어난 건 늘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지 어쨌든 골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안 나왔으면 뭐 더 0.2가 될 때려봐야지. 수도 있고 0.3이 될 수도 있겠지. 더 계속 시도하다 보면. 더 네. 때려봐야죠. 그리고 저는 또 거기서 하나 얹고 싶은 게 저희가 안양전 그리고 그 대전전이었었잖아요. 안양의 골키퍼 김다솔 선수 그리고 대전의 골키퍼 이창근 선수 둘 다 리그 탑급 선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김다솔 선수도 굉장히 잘 막더라고요. 그리고 이창근 선수는 저희가 수차례 아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구가 사실 골키퍼가 강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드디어 이 XG 값을 풀어내 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 물론 근데 대구도 신예로 나오는 선수들도 생각보다 잘합니다. 아 맞아요. 나쁘진 않아. 나쁘지 않더라고 생각보다. 원래 골키퍼라는 자리가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신예급 선수가 데뷔전에서 저 정도의 활약을 보여준다? 오 대단한데? 싶을 정도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창근보다는 이라는 생각이 우리는 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또 뭐까지 서울의 데이터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안양전 대비 좀 긴 패스 실패 비율이 많아졌어요. 누가? 황도윤 선수가. 이게 어떻게 저는 해석을 했냐면요. 네. 패스가 부정확했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좀 도전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 한창 때 그 황인범 욕 먹을 때 그 전진 패스 졸라게 넣었는데도 못 성공을 들어간다. 낮다고 욕 먹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하려고 하는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이 또한 연속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미드필더진에서 돌리는 것보다 넣어줘야 된다. 근데 이 넣어주는 선수가 왜 많을까? 정한민 선수가 그만큼 잘 홀드업 해주기 때문이라는 맞죠. 이제 연결이 되겠죠. 가운데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걸 선수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거기로 볼 주는 거야. 그리고 정한민 개인도 그렇게 줬을 때 받아내니까 지표가 더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안양전에선 터치가 상대편 박스 내에서의 터치가 21개였다가 대전전에 36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꽤나 많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과감한 패스 선택지나 방향성 그리고 또 홀더 플레이로 인해서 공격 집중도가 올라갔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고 이 또한 결국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 심지어 상대가 대구이기 때문에 이 안양전과 대전전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어디가 한쪽이 완전히 뭐 지배하는 경기의 흐름은 아니었어요. 물론 대전전도 우리가 압도하는 흐름이었지만 대전이 웅크리고 있다가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스타일의 팀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쳐맞지. 그 그냥 정도는. 쳐맞은 거지. 어. 쳐맞은 것일 뿐 점유율이라든가 뭔가 이런 걸로 그런 게 아니었잖아. 칼라 자체가. 안양도 우리한테 항상 점유율 좀 포기한다고 하지만 둘이 추구하는 색깔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팀이잖아요. 안양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근데 대구는 지난번 경기력 점유율 20몇 프로 나왔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야 돼요. 또 재밌는 게 저는 이번에 어쨌든 키포인트는 정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한민 선수가 안양전에서는 가능성을 봤고 대전전에서는 그 이상 레귤러급의 모습까지 보았다면 진짜 찐으로 주전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려면 결국 슈팅과 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뭐라도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득점이 되든 골이 되든. 데이터 포털에서 패스 매트릭스 기준으로 정한민 선수가 받은 패스의 개수를 한번 세봤거든요. 연결된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누가 누구한테 패스를 줬다 이거 이렇게 쭉 더해봤는데 네. 정한민 선수가 받았던 패스가 8개에서 15개로 증가를 했어요. 이 2배가 뛴 거죠. 결국 홀드업하는데 익숙해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요. 홀더 플레이에 익숙해져가는 정한민이 진짜 득점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관건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좀 징크스처럼 좀 보이는 거 깨보이고 싶은 거는 김기동 감독님이 대팍 원정에서 8무 2패입니다. 승이 없어요. 이기질 못하는 건데. 이기를 못한 거예요. GD의 징크스 어떻게 깰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대구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수치를 얘기해보면 수협 상대로는 점유율 56%까지 가져가요. 왜냐? 수협하고는 체급 붙어볼만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안양을 만났을 때는 리그에서 점유율 28%를 챙깁니다. 체급을 봐가면서 다이렉트한 축구를 시전을 하는 거죠. 사실 체급도 체급인데 여기는 웅크리지 않으면 뒷방을 누가 그렇지. 노려? 모따랑 그렇지. 마테우스가 야고랑 노려요. 마테우스랑 다 노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처맞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라앉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라인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순간 누구한테 처맞겠으면 분선민 있잖아요 팀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을 상대로도 가라앉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제가 이번에 FA컵 인터뷰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서동원 감독 땡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유에 좀 신경을 쓰고 싶다 이번에는. 근데 막상 까고 보면은 대구가 원래 잘하던 3백 다이렉트 축구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결국 딸깍? 뭐 딸깍 그쵸 딸깍이죠. 지난번 리그 안양전에서는 패스를 단 171개 했어요. 우리 앞에서 몇 개 했다고 했어요. 200 몇 개, 380 몇 개, 480 몇 개 했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 딱 171개의 패스로 득점 2개 만들어냈다. 진짜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13번에 나는 공중 경합을 기록한 선수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에드가가 13번의 공중 경합하고 59.1%의 성공률을 기록했대요. 근데 이게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팀 선수들 공중경합, 공격수들 공중경합 보잖아요. 2번을 넘은 선수가 없어요. 많아야 1번, 2번이고 공격 성공률도 낮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13번이 공중경합이. 그리고 성공률이 60% 가까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따면 6개는 딴다는 얘기예요. 10개 쏘면 6개는 따는데 10분마다 하나씩은 따준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분은 대포알이 날아갑니다. 맞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야잔과 김주성의 공중볼 경합 수치가 겁나 높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무조건 뚝배기 따는 애들은 다 막아내.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번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체크해봐야 될 게 아까 우리 수비진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구 수비진이 어쨌든 190이 넘는 넘사벽 피지컬이 카이오 말고는 없어요. 뭐 186, 183 이랬던 것 같고 이 선수들 어리니까 과연 정한민이 김현우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 얼만큼 볼 경합을 딸 수 있을지. 이찬동 선수의 움직임이 좀 재밌더라고요. 안양전 2경기 연속으로 좀 뛰면서 봤는데 끈적끈적해요. 신태용의 남자야. 괜히 부대까지 간 거 괜히 아니야. 부대까지 간 게 아니야. 끈적끈적합니다. 류재문, 황도현 종합을 얼만큼 이 선수가 이제 제어할 수 더럽게 있느냐. 널티하게 좀 제어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XG 값이 0.1을 넘어가는 슈팅이 딱 3개 있었어요. 3개나 있다고? 3개나 있었어. 우리 팀한테 신기하게. 3개나인데. 3개나 있었는데 어. 결국 그렇게 하면서 득점 2개 만들어냈잖아요. 특명 딸깍을 막아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측광장 하듯이 그쵸. 이제 다시 돌아온 오늘도 돌아온 어김없이 돌아온 예측광장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전북전에서 송민규의 득점을 맞췄었고 그리고 지지난 포항전에서는 조르지의 맹호 활약을 또 예측했었죠.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맞아 떨어졌었죠. 사실 안양전 멤버십 라이브에서도 마테우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진짜 해서 마테우스가 지금 아주 높은 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재미로다가 예측광장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슬픈 게
타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야. 그치. 우리 팀. 승부를 예측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건 딴 사람 많이 합니다. 네, 그거는 여기저기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저희는 좀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선수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위협적인 활약을 보일 것인가 서울을 상대로 그런 거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인데 일단 제가 5명을 찾아봤어요. 5명을 찾아보면서 누가 가장 무서울까라고 생각해보면 박대훈이요. 박대훈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우리 누누이 말하잖아요. 이 팀은 진짜 누가 봐도 에이스인 선수를 조심할 게 아니라 뜬금없는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 왜냐? 박대훈 현재 0득점. 아, 리그 0득점. 예, 리그 0득점. 11경기 0골인 겁니다. 근데 이 선수 수치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상대팀 박스 내에서의 터치가 90분당 6번에 육박을 해요. 물론 이 선수가 90분 풀타임으로 뛰는 경기는 없었어요. 90분당 6번? 상대편 박스 내에서 생각보다 꽤나 유효한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 선수 90분단의 XG 값이 0.35예요. 오. 이거 0.35면 우리 이거 3경기에 한 골이거든요, 사실. 그쵸. 0.35면. 나름 위협적인 축에 속하는 선수인데 골을 아직까지 못 넣었다? 우리 팀이 귀신같이 혈뚫러지기 전문가거든요. 약간 정치인 선수도 그렇게 골 먹혔잖아요. 그 박대훈 선수가 또 지난 그 안양과의 경기에서 그 칩샷이 박대훈 선수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쵸? 그 환상적인 득점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감각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행이네. 그러니까- 거기서 뚫어준 걸까요? 근데 아니야, 나는 그 리그가 아니잖아요, 그건 또. 아. 나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꼭 그러면 귀신같이 리그에서 먹힌다니까. 아. 그래서 난 연달아서. 조심해야 된다. 사실 그럼 로카스님은 정재상 아니요, 저 정치인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요즘 그 빨간 옷 입으신 분들하고 파란 옷 입으신 분들이 막 서울 수원 대리랑 하고 있다니까 지금. 좋습니다. 이거 개 무서워요, 이거. 정치인 선수를 예상해 주셨고. 네, 그래서 저는 예상하는 게 득점은 아니고 그 김정현 선수라고 대구에 아, 이제 나오네. 네, 이제 막 나오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신인급 선수예요. 근데 대구 팬 지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이라이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마 김정현일 것이다. 탈압박 그 다음에 턴 돌아서 내주는 패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르고 지금 대구가 주목을 비교적 못 받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대구가 잘 나가고 있었으면은 타 팀들이 눈독 들였을 법한 선수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한번 경기를 보니까는 확실히 도전적인 패스를 시도하는 그게 눈이 다르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김정현이 축구 잘하네. 안양 김정은도 잘하다. 네, 잘하더라고 요즘에. 그래서 저는 김정현 선수를 경계해야 한다. 뭐 득점은 아니더라도 맹활약할 선수를 한번 꼽아 보았습니다. 이제 뭐 저희 예측이 틀리길 바라면서 또 이거 예측 맞으면 안 돼요. 네, 제발. 맞으면 안 돼요. 이 예측에 문제가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승부 예측을 하면 한 명은 틀리잖아. 2명이 하면 그치. 이건 셋 다 맞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나죠 진짜. 셋 다 맞을 수도 있어. 이 예측은. 안돼 멈춰. 이제는 이겨야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now I'm getting older, my heart is growing colder.